오늘의 문학 산책 주팅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배우자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세요. 최근 병원에 면회를 간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70이 넘어 보이는 한 부부가 병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힘이 없는 낮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죠. 여보, 나도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가망이 없다는 것 나도 알고 있어. 그러자 할머니가 차분한 음성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기야, 너무 외롭게 생각하지 마. 내가 당신 곧 따라서 갈 거야. 먼저 가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나도 곧 갈게. 할머니의 따스한 음성과 다정한 말을 자장가 삼아 할아버지는 잠이 들었고 그 모습을 다 확인한 할머니는 별과 달이 뜬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혼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대체 언제 이렇게 늙었지? 사랑할 때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했고 나도 모르게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우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당신을 만나 사랑에 빠진 그 예쁜 날이. 난 정말 엊그제 일처럼 생생한데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마지막까지 내가 더 사랑할게.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이들 문제로 나만 고생하고 있어요. 사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독박육아 이젠 벗어나고 싶네요. 수많은 문제와 고민으로 오늘 하루도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이 든 배우자와 나만 남게 되죠. 젊은 시절은 마치 봄바람처럼 우리를 빠르게 스치고 사라집니다. 다 늙어서 젊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하루하루 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겠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 마지막 말이 나오기 전에 오늘 하루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덜 미워하고 더 사랑해 주세요. 사라지는 시간보다 귀한 사랑을 서로에게 선물로 전하는 하루 되기로 해요. 죽음을 기억한다면 뭐든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세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김종원 작가. 한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단단한 말의 힘. 한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가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식 4강에 올랐습니다. 한국 선수가 올림픽 단식 준결승에 오른 건 2004년 아테네 대회 이후 20년 만이라서 더욱 특별하죠. 경기 후 공동 취재 구역에 들어선 그녀는 승리 비결을 묻자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주먹밥과 바나나를 잘 먹고 경기에 들어간 게 승리의 요인이 된 것 같아요. 보통은 자신의
열심히 노력한 시간에 대해 말하는 게 정석이지만 그녀는 참 예쁘게도 자신을 근사하게 키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하고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서 더 애교가 귀엽게 느껴지는 신유빈 선수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신유빈 선수의 부모님은 그냥 딸을 보고만 있어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겠다. 그러나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저절로 그렇게 멋지게 성장했을까요?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말하고 어떤 시련도 단단한 마음으로 이겼던 그녀는 이런 말을 듣고 자랐을 겁니다. 널 보면 엄마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우리는 널 늘 사랑하고 믿어. 널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랐으니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부모의 말은 아이가 살아갈 지도와도 같습니다. 하루는 인터뷰가 끝난 후 감사합니다라며 여러 차례 고개 숙여 취재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힘든 경기를 마치고 자기 짐을 챙기면서도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멈추지 않았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취재진들에게 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식사는 다 하고 계세요? 라며 진심을 담은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신의 고생과 힘든 시간보다는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다정한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게 그녀는 따뜻한 온기를 전한 후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이 담긴 영상에는 이런 뉘앙스의 댓글이 가득했죠. 그녀의 부모가 대단한 분들이다. 얼마나 귀한 말을 듣고 자랐는지 알겠다. 2020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실업팀에 입단한 그녀가 입단 후 처음 받은 월급으로 가장 먼저 했던 건 운동화 43켤레를 구입해 복지기관에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을 지원해 주었던 한국여성탁구연맹에도 발전기금과 탁구용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온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앞으로 돈을 벌게 되면 기부하고 나누자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나눴던 대화가 그대로 그녀의 삶이 된 것입니다. 치열한 과정은 단단한 마음으로 이겨내고 그 결과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예쁜 마음. 모든 아이가 이런 말을 듣고 자란다면 어떨까요? 이미 지혜롭다면 자식을 뽐낼 필요가 없고 진실하다면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에는 금박을 두르지 않는 법이죠. 아무리 되는 일이 없어도 그리고 세상이 내게 나쁜 말을 해도 나는 흔들리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나를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사춘기 아이에게도 이 말이 통할까요? 에이, 그런 건 다 타고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가능성을 본다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춘기 아이에게 더 필요한 말이네. 타고날 수 없다면 내가 하나하나 알려주자. 단단한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떤 사춘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김종원 작가. 자녀들과 엄마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인력. 부모의 말이 아이에게는 생명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생명을 아이와 나눴나요? 아이가 구사하는 현재 언어 수준은 부모의 언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성장이 곧 아이의 성장입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인력.